이제 그 장명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제 장명 이론을 쭉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이론에 따라서 이제 장명을 할 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장명한 내용을 이제 어떻게 잘 요약 정리해서 그 문서화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겠느냐, 그 점도 중요한 거죠. 장명이 돼 있는 상태는 일단은 장명가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이름을 쓸 사람이 받아서 그 장명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장명을 한 내용을 문서로 잘 작성을 해 둔 거를 이제 장명서라고 하고, 보통 이제 장명서라고도 제목을 쓰고 또는 뭐 참명서, 참명증서, 뭐 장명장, 참명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을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어떤 증서 형태로 많이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어떤 이름을 지었는지 그거를 잘 일반인이 누가 봐도 그 글을 읽고 아, 이런 이름을 지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잘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쓸 사람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몇 년 몇 월 며칠생의 그 이름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명된 이름의 한글 발음 표기, 김영수 하는 그 한글, 또 한자를 같이, 한자도 같이 이름에 썼으니까요. 한자도 같이 표기가 돼서 이 이름은 김영수이고 한자는 이런 영자, 이런 숫자를 쓰는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명 이론에 근거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그냥 장명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김영수라는 이름이 아, 이래서 좋은 이름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어떤 뜻이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받아본 사람이 아, 이 이름은 이런 글자를 쓰는데 장명 이론상 이런 부분이 좋구나. 보통은 이제 수리 획수를 표시하면서 무슨 격 하면서 이제 길격이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좋은 이름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김영수 했으면 무슨 영자에 무슨 숫자를 쓴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면서 그 영수라는 그 한자에 담긴 뜻,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왜 선택했는지, 이 이름을 쓸 주인공하고 어떻게 맞아가는지, 뭐 그런 설명들도 좀 해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그 이름을 이제 쓰는 사람이 이름을 잘 알고, 아, 이 이름이 이러이러한 이름이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더 그 이름에 있는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 내 이름이 이러이러 이름이고 무슨 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이름이래 하고 알고 있으면 그게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명서는 그 이름에 대한 정보를, 내용을 잘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장명서가 좋은 장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명서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것은 그 장명서를 이렇게 써야 한다고 어떤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이제 정말 장명가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어떤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그 틀은 좀 유지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장명서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크게 잘 보이게 어떤 이름을 보여주고 대략 이제 그 이름의 기륭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획에 무슨 격이다 이런 정도는 써주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통적인 어떤 좀 틀은 보여지는데 그래도 분류하자면 장명가마다 정말 장명서의 형식이 다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의 장명서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장명가가 그야말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장명서를 받은 사람이 장명서를만 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이제 중요점이겠죠. 그래서 그 최대한 그 이름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주어서 그 장명 이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성명학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이 보아도 아, 이름이 이렇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이름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장명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정말 뭐 이름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그냥 이름자만 써서 한자하고 써서 그냥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보통은 어떤 이렇게 증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이름 한자 이렇게 보이게 해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 요즘에 현대로 오면서는 이제 조금 더 그 좀 설명을 추가한 그런 설명서 형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어떤 증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해설은 또 따로 해서 주는 그런 형식도 있고요. 이제 간단한 증서 형식으로 만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주면서 또 이제 말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간혹 어떤 그 장명가 분들은 일부러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준다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그 자세하게 뭐 이렇게 신비감 떨어진다고 또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장명가의 그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명서라는 것이 이름에 대한 어떤 설명, 이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좀 보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식이 좋은 형식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쓸 사람이 장명서를 보고 내 이름이 이렇구나, 글자는 이런 글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길한 내용이 포함된 이름이고, 그렇다는 것을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장명서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 바람직한 장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명서의 어떤 뭐 겉모양만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본 사람이 이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점이겠죠. 그래서 그 요즘은 현대 장명가들도 많고 워낙 이제 그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중에 이 장명서도 이렇게 겉에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보기에 멋있게 만드는 그 외관이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내용에서 충분히 일반인들은 이름을 받아보는 사람은 장명 이론에 대해서 모르고 성명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명학 하는 사람은 무슨격 하면 이게 좋은지 바로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무슨격이라고 써놔도 그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쓸 사람이 그 이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좋은 장명서가 아닌가 하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그 이름의 영향력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자기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성명학상 길한 획수인지도 잘 모르고 이 이름을 씀으로 해서 내 사주가 더 보완이 돼서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보다, 모르고 있다 해도 이름 자체에서 영향력은 발생은 하겠지만 그 자신이 그것을 알고 인지하면서 계속해서 더 나는 뭐 이 이름 때문에 좀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 심리적인 플러스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장명에서 그 원하는 그 효과를 더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명서에서 그 이름을 쓸 사람이 장명서를 보고 이름을 잘 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는 것이 좋은 바람직한 장명서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장명서들의 여러 가지 그 예들을 좀 살펴보죠. 이제 이런 장명서는 이제 좀 이제 옛날식이죠. 보면
그냥 한자하고 이름만 있고요. 여기 사주 조금 써 있지만 생년월일 표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일반 사람들인 경우는 이게 무슨 한자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고 그냥 이동현하고 한자로 요거 쓰는구나 밖에 정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도 보통 장명을 의뢰하면 이제 한 두세 가지 이름을 동시에 지어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는 경우 같은데 그야말로 이렇게 한자하고 한글만 있고 획수는 썼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이 획수가 그래서 좋다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고요. 예, 그래서 좀 너무 그 설명이 없는 너무 간단한 그냥 제공이죠. 이름만 제공한 경우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옛날에 그래서 이거 여기도 보면 그 일단 전부 한자여서 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제 윤씨성에 이 채일이란 이름이거나 규역이란 이름을 두 개를 이렇게 적어준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사주 표시도 있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이해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거 보면 음양을 표시하고 또 이렇게 오행도 좀 써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장명을 이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보면 이게 음양이고 여기 오행 써놨구나 하고 알아보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요 한글 찾아 읽기가 바쁘죠. 그래서 한글로 채일이고 한자는 요 채자를 쓰는구나. 이 채가 무슨 뜻인가는 또 다시 찾아봐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가 좀 부족한 그런 장명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야말로 간단한 증서 형식. 그리고 이쪽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옛날 분들은 거진다 이렇게 써서 주셨으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글씨체가 정말 알아보기 힘든 그 초서체여서 저렇게 잘 써줘도 못 알아보는데 그야말로 또 흘려서 이렇게 한자를 초서체로 써주시니까 일반인은 이걸 보고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걸 주시면서 이제 설명은 해 주셨겠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장명서만 보고 어떤 이름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어렵게 돼 있는 장명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많이 쓰시니까 이제 그 컴퓨터로 이렇게 그 인쇄물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게 되죠. 직접 쓰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장명서 형식을 만들어서 이제 출력해서 주는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 틀 포맷도 이제 장명가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보통 여기에도 이제 사주, 생년월일 들어가 있고 이름 한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음오행, 자원오행, 획수, 수리사격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장명 이론을 무엇을 썼는지는 알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이 자체가 물론 이제 장명을 해서 준 이름이니까 전부 다 좋은 걸로 했겠죠. 뭐 말 안 해도.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좋다 나쁘다 옆에 설명이 없어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줬겠지 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알아서 이해하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만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앞에 장명서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설명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형식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인쇄물로 만드는데도 이제 좀 형식이 다르고 이 경우도 그 생년월일하고 이름 한자는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리사격에 뭐 입신격이다, 공명격이다 이런 건 써줬는데 이제 이 한자가 무슨 인자에 무슨 성자인가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한자의 뜻 설명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운 증서가 아닌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설명이 좀 이제 들어간 장명서들입니다. 설명을 좀 추가해서 생년월일 사주하고 이제 뭐 어떤 목화토금수 오행이고 내용 이제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이름을 지었다 하는 그런 좀 설명을 추가한 장명증서 사례예요. 여기도 성명장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제 이 한자의 뜻 그리고 소리오행, 획수오행, 그다음에 수리사격 써주고 해설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장명 이론을 뭘 썼는지를 볼 수 있고
성명에 대한 해설도 같이 들어간 장명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명서는 그 보통 어떤 그 앞에서 보듯이 이렇게 상장식으로 된 증서를 주고 따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어떤 해설을 더 덧붙여서 그 레포트 형식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주를 먼저 쓰고 사주 풀이를 좀 쓰면서 이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름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뭐 자원오행법에 금을 보조하는 뭘 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장명한 거는 좀 간략하게 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장명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고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성된 장명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장명가들이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죠. 그래서 지어진 이름에 대해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증서나 뭐 그런 것들을 다시 꾸며서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쭉 읽으면 아, 내 사주가 이래서 어떤 이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이름은 이렇게 좋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넣은 장명서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그 설명식에 그러니까 따로 증서는 좀 이렇게 한눈에 무슨 이름에 뭐 이렇게 해서 증서 형식은 제공을 하면서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어떤 상세한 풀이를 레포트 형식으로 이렇게 따로 같이 제공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있고 어떤 이름이 있고 이름이 이제 무슨 순에 무슨 권자를 써서 한자 구성은 이렇고 무슨 뜻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수리 사격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그 여러 장 중에서 몇 페이지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음양 구성은 어떻고 오행은 자원오행 뭐 무슨 오행 이 사주에 뭐가 필요했는데 무슨 오행을 넣었고 그런 얘기들 쭉 쓰고 이제 수리오행으로 수리사격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격이 어쨌든 이 내용 읽어봐도 안 좋은 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보기 쉽게 이 수리사격 중에서 뭐 이거는 흉격이고 이거는 흉격이고 이거는 길격이고 이렇게 또 좀 이 한자 배합이나 뜻이나 이런 것도 좋다 뭐 이런 걸로 기륭도 좀 같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게 더 표시를 해줘서 그 일반인들이 봤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쉽게 꾸민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제 장명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신생아 이름 장명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수리사격 흉격된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성명 감정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이렇다 장명 이론상으로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안 좋고 뭐 이런 부분은 좋고 이렇게 성명을 감정한 그런 그 성명 감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정을 의뢰받았을 때도 그냥 이렇게 그 고객에게 그냥 그 이름 좋아요 아니면 뭐 무슨 자만 바꾸면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이렇게 장명 이론상 이런 부분들이 흉하다 하는 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실제로 장명서를 한번 작성해보는 연습.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끊어서 보여드리는데요. 그 교환해 보면 이렇게 2페이지 정도에서 장명서가 보이죠. 그래서 대략 그 정도의 내용만 넣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그 일반인들도 그걸 보고 그 이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름에 대한 정보가 좀 다 들어가 있는 장명서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좀 일예로 이렇게 써본 장명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언제 태어난 누구의 또 이제 사주도 보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이름의 한자와 한글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뜻으로 해서 이 예자가 대략 제주 예자다, 정성원자다 하는 그 대표적인 뜻으로 불리는 그거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평으로
이 이름이 대략 어떤 이름이다라는 그런 큰 설명, 대략적인 설명을 좀 써주면 좋죠. 그래서 이 이름은 좀 그 예자 때문에라도요, 제주를 빛나는 그 예술계통 예능인에게 잘 맞는 그런 이름이다. 예, 그래서 이 예원이라는 이름이, 왜냐하면 앞에서 사주를 보니까 이 장면가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니까 좀 예술가가 될 명이다. 예능 방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명이다. 예능 계통을 직업 적성으로 삼으면 발전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추어서 그런 거에 더 도움이 되도록 이름을 예원이라고 지었다. 이 예원이라는 글자는 예술가로 성공하기에 좋은 글자고, 또 언론이나 방송 계통에 잘 맞는 그런 그 한자의 뜻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글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 보니까 어떤 뭐 이러이러한 그 명리학적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오행목과 오행화, 오행토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 이름에서 이런 오행들을 보충을 해 주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뭐 활동력이나 또 자기의 그런 그 건강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운이 작용한다. 뭐 이런 설명을 쭉 써주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예원이란 이름은 이래서 만들었고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오행을 뭐 목과 화와 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오행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준 거죠. 오행 목과 화를 이름에 넣으면 이런 점이 좋아진다. 사주의 기운을 좀 좋게 해주고 실행력이 좋아지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읽는 사람이 그럼 이 이름을 쓰면 내가 이런 게 좋아지는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또 오행토라는 것이 이 이름에서 써짐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이름을 쓰는 사람에게는 직업 면에서 능력 발휘하거나 성취하거나 재물운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도와준다. 이런 설명을 좀 해주면 이제 그냥 그 일반인들이 그냥 오행 뭐가 들어있다 하는 거 아는 거 하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훨씬 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을 뭘 구성을 했는지 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자원오행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된다. 예, 사주에서 부족한 목화를 이름에 넣어줬더니 이제 이런 그 좋은 운이 작용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써주고요. 또 발음오행으로는 이제 이렇게 토가 되는데 아까 그 이 사주에서 토가 필요하고 토를 써주면 재물이나 직업 활동 이런 게 좋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부가적으로 좀 써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더 그 추가적으로 장면가가 더 해주고 싶은 말들을 더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뭐 발음 오행을 먼저 쓰고 자원 오행을 뒤에 쓰고 순서를 좀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자 획수는 어떻게 되는지 표시하면서 음양이 다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좋다 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든지 여기 옆에든지 그래서 좋다, 좋음이라는 표시를 또 좀 넣어줘도 더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설명에서 조화를 이룬다 하니까 그 설명으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리 해설 부분도 그 소년운에 해당하면서 35수리가 나왔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진 거고, 이제 보기 간편하게 이게 좋은 수리다 라는 거를 딱 써주면 보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평격 안강운이고 요건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그 간략한 그 장명서들은 보면 그냥 태평격이다 이런 것만 써주죠. 35수리의 태평격 이러면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좋다는 건지를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써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학술, 문예 뭐 이런 계통으로 나가면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상세하게 풀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리 사격에 대해서 4가지를 좀 자세하게 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운이라는 것도 좀 표시해주면 일반인들도 봤을 때 이게 중년의 운세가 이렇다는 거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써주고, 그리고 이제 뭐 17수리, 38수리 총운까지 쭉 써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에도 약간 그 예술 앞에서 지금 예능 계통으로 나갈 사람이고 좋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 내용에서도 이렇게 예술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좋은 수리다라는 내용들이 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리를 선택을 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81수리 이거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목은 이제 조금씩 그 표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책마다 무슨 격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문안격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책에는 평화격, 평안격도 되고요. 이렇게 그 이름은 다르게 쓸 수가 있는데 그 한자의 뜻을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한 가지 이름으로 딱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마다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내용을 좀 그 한자로 편하게 그렇게 대표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문안격이라고 쓰지 않아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그 설명도 책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다 읽어보면 크게 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다 공통이고 이제 이런 문장이나 표현들이 책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이 내용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81수리 정리한 그거 내용하고도 또 이제 문장이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르네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이제 38수리를 설명을 좀 어떻게 하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충분히 장명가가 좀 더 세련된 문장으로 바꾸어서 잘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 해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용 문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불용 문자를 쓰지 않아서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분명 이런 설명을 좀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명적인 그 이론상의 얘기인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다. 이런 표시들을 해주고 장명 일시하고 장명자를 표시를 해주면 이제 그 장명서에서 우리가 좀 필요한 요건들은 다 써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명서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는 이제 장명가마다 의견이 좀 다 달라요.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보이면 된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같은 거 쓰지 말아야 된다 장명서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서 써주면 좋지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편이 꼭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장명가가 선택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요 정도 형식이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해보면서 이름에 대한 영향력이나 장명 이론이나 또 이게 이제 실제로 일반인들 장명 이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장명서라는 것이 좀 보는 사람이 그 이름을 쓸 사람이 이름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도록 구성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더 바람직한 장명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예로 우리가 교환의 장명서의 어떤 한 틀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꼭 그 틀을 꼭 유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장명 이론을 배우고 공부해서 하시는 우리들은 이제 이 교환에 있는 장명서 틀에 맞추어서 그동안 장명 이론 연습했던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장명서를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